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통해 9월 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경쟁력을 담보하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낭비와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9월 학기제 도입, 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9월 학기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9월 학기제라는 건 이제 신학기가 3월달에 시작되는데 9월에 입학해서 신학기가 이제 9월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06년도에 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그때 비용 문제도 있고 고비용 문제, 뭐 여론의 반대에 밀려서 2011년도에 시행하기로 이렇게 미뤄졌다가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는 있었다가 이제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이것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일본은 이제 4월 학기제입니다. 4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4월 학기제로 있었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 군정 시대 그때 이제 결국 9월 학기제가 잠깐 군정 시대요. 시행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제 48년도쯤에 다시 이제 한 달씩 조금씩 앞당기면서 3월 학기제로 와서 1960년대 초에는 이제 완전히 61년도에는 이제 3월 학기제로 정착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죠. 그럼 9월 학기제를 시행하려면 우선 챙겨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이제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결국 9월 학기제를 할 때 6개월을 앞당길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을 뒤로 미룰 것인지.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겠네요.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한 번에 6개월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한 달씩 순차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 1950년대 후반에는 9월 학기제로 했다가 앞으로 땡길 때 그때는 한 달씩 순차적으로 땡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것인지 지금은 이제 순차적으로 뒤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시행 초기에 신입생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학생을 모두 한꺼번에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교육부는 입학 시기를 그러니까 신입생만 9월에 입학시키는 그런 제도를 논의하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찬성이 있고 이제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찬성 쪽의 의견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에 저출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상당히 적어졌죠. 그래서 해외에서 외국 학생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9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학을 한 12만 명쯤 가죠. 그래서 이제 이 국내에 대학교에서도 해외에서 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외국은 이 북반구 특히 그 미국, 유럽, 중국까지도 9월 학기제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국내 유학 오거나 외국에 유학 갈 때 글로벌 기준에 맞추니까 여러 가지 학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말에 학사 파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연말 연시고 이러고 겨울에는 방학이 길어서 사실은 긴 겨울장 같은 경우가 돼요. 그런데 이게 9월 학기제가 되면 여름 방학이 길어져서 이때 해외 연수를 갈 수도 있고 또 외국과의 교류가 쉽고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결국 키우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결국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학기제가 달라서 다른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한 6개월 늦게 한국 학생들은 참여해야 되는 그런 좀 불리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9월 학기제로 하면 결국은 6개월 일찍 학교에 입학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져서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러네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겠죠. 그러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반대하는 의견은 또 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의견은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외국 학사 일정에 맞춰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또 하나는 해외 유학생이 뭐 그렇게 많냐? 많아도 뭐 한 12만 명 정도인데 결국 12만 명 소수자를 위해서 그 유학생들이 외국 갔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복학하고 할 때 이럴 때 맞춰줄 꼭 필요가 있냐? 이건 소수자의 특혜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60년 동안을 3월 학기로 했는데 이걸 6월 학기로 하면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신입생을 9월 학기로 해버리면 9월 학기생들이 2학년이 올라갈 땐 2학년 전 학교의 2학년 선생들은 한 학기 동안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어요.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9월 학계제는 별도로 지금 또 내년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또 시행되고 실시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너무 이제 공부, 특히 강의, 교실에서 강의하는 뭐 일종의 주입식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공부에 의해서 뭐 계속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본인의 꿈과 끼를 찾을 수가 없다. 진로를 탐색할 겨를도 없이 결국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 그 학생들이 틀에 맞춰지니까 본인의 진짜 능력, 잠재적 능력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그러니까 그 잠재적 능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우선 본인들이 진로 탐색하는 데 여러 가지 유리하죠. 이것이 바로 결국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로 체험, 토론 수업과 같은 교육은 참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중학교에서만 시행된다고 하면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만 시행되는 거지만 중학교 전체가 시행되면 정말 제대로만 정착되면 이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는 우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갈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토론식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유학기 동안은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주제를 주거나 화두를 주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유태인의 하브르타 교육인데 유태인이 전 세계 그동안의 노벨 수상자의 20%가 한 200몇 명이 유대인이죠. 하브르타 교육은 토론식 교육이에요. 1대1로 토론을 시키면 논리적 사고력, 추론, 상대에 대한 어떤 토론의 배려 그리고 호기심이 커지고 질문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키워주면 그것이 창의성이 되고 그 창의성이 결국 유대인들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아주 능력 있는 인물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유학기제에서 토론식 교육을 도입해서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처럼 결국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게 자유학기제에 이것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최우선인 문화 풍토가 있어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토론식 문화가 좋은지는 알아도 중고등학교 때는 강의, 주입식 교육이든 어떻든 우선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명문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토론을 하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런 정서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깨트리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함부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100년 지대계인 교육의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아이들 교육 문제가 또 이게 국민의 삶까지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중하게 좀 잘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은 100년치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문화 자체에서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요.
식사 시간에도 교육하고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하브르타 교육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풍토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좋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정서를 무시한 채 도입을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소고름처럼 결국 많은 사람들의 그 토론도 하고 공론화해서 결국 천천히 바꿔 나가야 되겠죠. 한국 교육을 생각할 때 항상 가슴이 아픈 거는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시가 위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 집에 와도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인사도 안 시키는 그렇게 단절된 그게 참 가슴 아픈데 이런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과 또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교육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